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공식 정보나은 배동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규리입니다. 예. 요즘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요. 네. 땀도 많이 나고 체력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는데 맞아요. 우리 규리 씨는 항상 보면 에너지가 네. 넘쳐요. 아니,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보양식을 꼭 챙겨 먹어요. 안 뭔가. 먹으면 힘이 빠져. 이야, 네. 저는 뭐 집에 처박혀 있던 그 약통들 다 맞아요. 찾아가지고 네. 영양제를 한두 알씩 좀 먹어보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네. 눈 피로하다고 눈 영양제 한번 먹어보고 어디 안 좋다고 뭘 먹어보고 하는데 네.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눈이 안 좋을 때 이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또 지금 제철이잖아요. 오. 정말 맛있고 달고 거기다가 눈에도 좋고요. 면역력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블루베리 사실 뭐 좋은 거야 모든 분들이 아시는데 이게 견과류처럼 네.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쉽게 무르기도 하고 과일이고 네. 뭐 어떻게 좀 하면 저는 좋습니까? 아침에 요구르트에 이렇게 갈아서 먹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넣어가지고도 먹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먹으면요 이렇게 부족한 단백질과 또 칼슘을 보충할 수가 있어서요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해요.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먹다 보면 생각보다 든든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네. 분들에게도 참 맞아요. 좋겠네요. 네. 아니 근데 블루베리는 한두 알씩 이렇게 먹다 보면 벌써 다 먹었네 하는데 맞아요. 이것도 엄청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블루베리 박사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블루베리의 하루 섭취량은 25개에서 3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때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성분이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블루베리를 냉동해서 먹으면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높아져서 영양이 더 풍부하고 또 비타민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가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라서 몸에 좋은 건 정말 익히들 알고 계실 텐데요. 다른 과일과 좀 다르게 블루베리는 이 플라스틱 통에 좀 넣어서 맞아요.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게 좋은지 좀 골라서 사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어떤 걸 좀 골라야 돼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요, 자생력이 강해서요, 이렇게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블루베리 표면에 흰 가루처럼 덮인 과분을 농약 성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흰색 과분이 코팅되어 있을수록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또 영양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반들반들 흰가루 없이 깨끗한 게 더 안 좋은 거구나.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얀 가루는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살살 이렇게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정보 여왕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모 세모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규리 씨는요, 네. 어디 마음 먹고 큰맘 먹고 여행을 딱 갔어요. 네. 근데 날씨가 안 좋아, 막 네. 비가 엄청 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비 맞고 다녀야죠. 비 맞고? 여행을 갔는데. 그러네. 비 그게 뭐라고요? 좀 맞지 뭐. 역시 네. 쿨하시구나. 네. 저는 큰일 났다. 뭐 야외 일정 잡아놓은 것도 네.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냥 어딜 가야 되는지 좀 찾아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러니까 뭐 카페를 가야 되나, 뭐 맞아요. 갈 만한 실내를 찾아야 되나, 이게 바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맞습니다. 여행 갔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계획에 없던 일정이라도 이렇게 좀 더 특별하고 또 재밌는 곳을 가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다 특별한 실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볼거리 다양한 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실내 공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고 싶다. 따분한 주말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고 싶다. 방학을 맞을 아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 주목하시라. 즐기고 거닐다 보면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곳 바로 박물관인데요. 알수록 재밌고 즐길수록 매력적인 박물관.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어? 지금부터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의 한 번화가 부근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사옥이 역사,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전시실뿐 아니라 카페, 미술관, 어린이 체험실, 시민 편의 공간 등을 두루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는데요. 근현대 역사관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건물 자체가 문화재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관 같은 경우에는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문화재 자료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1963년도에 만들어진 금고시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이나 다른 곳에 가도 이런 금고시설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옛날 문화재 시설들을 그대로 잘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획선실과 상선실에 가보면 부산의 근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유물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체험이라든가 디오라마라든가 우리가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하 금고가 미술관으로 변했다. 1963년 건립 당시 금고였던 곳이 2013년 은행 이전과 동시에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주제의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부산의 전시 맛집으로 유명하죠. 공간은 이제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지하 금고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은행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이 공간을 미술관으로 조성했고, 현재 지금 전시는 회상의 색채라고 해서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 8분의 팀 또는 예술가님들을 초대해서 회화, 조각, 사진, 설치, 건축, 현대무용 등 다채로운 어떤 장르를 통해서 원도심을 좀 다르게 해석해보고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낡고 오래된 곳으로 여겨지는 원도심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전시인데요. 단순히 작품을 둘러만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다네요. 여기에 금고가 주는 느낌과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공간이라 더 특별합니다. 한국은행 부산 본부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은행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런 금고가 있었던 그 공간에 미술관이 만들어져서 항상 내려가면 새로운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고요. 사실은 금고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으로서 굉장한 체험이잖아요. 경험이고 그것 자체도 놀라운데 실제로 여기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더 좋습니다. 항구도시 부산의 느낌을 제대로 살린 입구. 이곳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피란 수도,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주요 시간 흐름에 따른 150가지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부산의 근대를 소개하는 전시실입니다. 개항부터 광복 이전까지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개항 때 부산의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일 뿐더러 일본에 의해 부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아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일제에 저항했던 부산 사람들의 모습도 이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부산. 그래서인지 외국인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잊을 수 없는 슬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렇기에 더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하죠. 역사를 어렵고 딱딱하게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흥미롭게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외국인은 물론 아이들의 교육 현장으로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랑 왔는데 옛날 물건들도 많고 체험해볼 것도 많고 신기했어요. 근대 도시 부산은 관문을 열다 달라진 부산, 근대의 시공간, 부산항의 변천 등을 소주제로 다루는데요. 초량 외관 일대를 그린 초량 화관 지도를 비롯해 1880년대 일본 거류지를 그린 포산항 견취도 등 근현대사를 담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테마 전시에서는 문진우 사진작가가 발품을 팔아가며 30여 년간 공들여 촬영한 부산의 생생한 도시 스케치를 전시했는데요. 도시개발과 성장 속에서 잊힌 부산의 도시 풍경, 마을 풍속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전시장 안에 들어가시면 총 3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차하는 도시의 장면, 사라진 마을의 기억, 아스라의 나무 풍속 등 부산의 다양한 모습과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문진우 사진작가의 1,500여 점의 사진 중에 비공개 사진 위주의 160여 점과 대표작 200여 점을 통해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아파트 단지로 이제 사라진 옛날의 산 동네의 그런 어린이들이 웃고 있는 그런 풍경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의 모습을 이렇게 나눠보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에 아주 특별한 공간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네요. 네, 저희 어린이 체험실에는 총 12종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항기에 선교사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복식 체험이라든지 마도로스가 되어서 직접 항해를 할 수 있는 디지털 게임, 그리고 국제시장의 풍경을 느껴볼 수 있는 시장놀이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간을 꾸며놓은 이곳은 박물관을 접목한 신개념 놀이터인데요. 색다른 테마들로 꾸며진 공간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기는 동시에 역사도 배울 수 있어서 인기 만점입니다. 여기는 개항 이후부터 아주 중요하고 유래가 깊은 그런 건물들이 있었고 장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도 보면 원도심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여행 콘텐츠들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 저희 박물관의 다양한 시설도 누릴 수 있지만 용두산 공원을 비롯해서 국제시장, 그다음에 보수동 책방골목, 다양한 원도심의 여행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부산 얼마만큼 즐겨봤니? 부산에서 만나는 특별한 실내 공간. 이번에는 영화의 도시 부산에 딱 어울리는 곳이라는데요. 여긴 또 어디예요? 네, 여기는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와 또 관련된 감독님 삶에 대해서 담고 있는 인물 박물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13년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전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삶이고 삶이 곧 영화인 한국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임권택 감독을 조명하는 박물관인데요. 여기선 취화선, 장군의 아들 등의 세트장과 임권택 감독의 영화 인생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감독님 인터뷰하셨던 신문, 잡지, 서적들 보관하고 있고 감독님 관련 기사들 저희 연구소에서 아카이빙해서 만들어 놓은 기사집입니다. 네, 여기에 감독님이 옛날 영화 포스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6.25 전쟁을 피해 고향 장성을 떠나 18살 때부터 부산에 터를 잡았는데요. 부산에서 만난 인연으로 영화계에 데뷔하면서 수많은 명작이 탄생하게 됐죠. 감독님께서는 장군의 아들 시리즈를 통해서 이 시기부터 국민감독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이 공간은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우미관이라는 곳을 세트장으로 구현해 놓은 곳입니다. 한국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장군의 아들은 물론 임권택 감독의 98번째 작품인 취화선도 빠질 수 없죠. 이 작품으로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취화선이 예술 영화인 만큼 한국 특유의 정서와 소리 등을 연출로 잘 풀어냈고 그 작품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감독님께서 취화선이라는 영화로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셨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옷이 실제 최민식 배우가 입었던 옷이고 여기 액자들 또한 영화에 실제 사용되었던 소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화려한 CG가 나오기 전 다양한 시도로 멋진 작품을 만든 임권택 감독인데요. 먼저 증언은 미니어처로 특수 촬영을 선보인 작품이고요. 짝코는 초기의 동시녹음 영화로 당시 선구적인 작품으로 손꼽히죠. 감독님께서 수상하셨던 상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신 명예 황금곰상입니다. 모든 트로피가 의미 있지만 그중 최고인 명예 황금곰상.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받은 상으로 세계 영화사에 공헌한 영화인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임권택 감독이 최초의 아시아인 수상자로 영화사에 공로한 업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죠. 짜임새도 좋고 시대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도 잘 돼 있어가지고 꽤 임권택 감독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임권택 감독님은 부산에서 활동하신 감독님으로 유명합니다.
부산을 찾게 되신다면 이 실내 동서대학교 인권택 영화박물관에 오셔서 감독님 영화들 또 보시고 어떻게 담겼는지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962년부터 쉬지 않고 영화를 만들어 온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 임권택.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세계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으니 꼭 둘러보세요. 영화의 도시 부산답게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 관련 주제의 체험형 전시시설로 영화 관련 장비, 물품, 문헌, 사진, 동영상, 영화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3, 4층에 위치한 상설 전시실은 체험존인데요. 100년 전 영화도시 부산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명작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로마키, 타임슬라이스 촬영 등 영화 제작 기법을 배워서 나만의 영화 예고편을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인기 최고입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크로마키라는 괴물이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른 체험들도 하고 영화도 봐서 재밌었어요. 신기해서 다음에 또 와서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영화를 체험하고 영화 관련 전시물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시민과 영화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영화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 오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화도시 부산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기억해 두세요.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박물관이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주는 곳. 아이들과 함께하는 실내 나들이 공간으로 친구, 연인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인 곳. 부산에서 유익한 역사를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맛도 일품, 건강도 일품인 대한민국 최고의 식재료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문어 되시겠다. 먹음직스러운 자태로 손님의 입맛을 유혹하는 건 물론이요,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자랑하는 문어 요리의 세계로 빠져보실까요? 자, 들어갑니다. 빼고 술이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대한민국 도시 중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 바로 대구 아이가. 미식의 도시 대구입니다. 문어 요리를 만나기 위해 첫 번째로 문을 두드린 곳.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로 북적이는 걸 보니 어마어마한 맛집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살아있는 문어가 전골에 그대로 입수. 와, 엄청 큰데? 올여름은 문어 조개탕 어떠세요? 일찍부터 사람들이 가게에 모이는 이유, 바로 여기 요 문어 조개탕 때문이라는데요. 이야, 육수에 퐁당 빠진 문어 때깔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커요. 이래 문어 큰 거 같고 진짜로 이 다산이 노는지 모르겠어요. 조미료가 안 들어가고 재료가 신선하고 신선한 재료로 하는 게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문어를 살아있는 거를 처음 직접 넣어주셔가지고 지금 정말 쫄깃쫄깃해요. 싱싱한 조개와 꿈틀꿈틀 살아있는 문어의 만남. 이건 무조건 놓칠 수 없지. 사진으로 인증샷 남기는 건 물론이요, 덤으로 SNS에 업로드까지 완료. 그 덕분에 대구에서 문어 요리하면 문어 조개탕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싱싱한 문어 조개탕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니 해도 크고 실한 문어부터 건져야겠죠? 이거는 동해 참문어 가서 매일 아침 산지에서 올라오는 동해 참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참문어가 지금 시기에는 더 맛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참문어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고 육질이 좀 부드럽고 연한 편이라 저희가 탕에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크기와 힘,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문어와 싱싱한 조개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일 산지에서 배송되는 것들인데요. 이거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근데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손님들에게 제일 맛있는 걸 대접해야 돼서. 네.
손님에게 최상의 요리를 대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쭉 문어조개탕을 대접하고 있다는 이곳. 으리으리한 비주얼만큼이나 맛 역시 아주 최고인데요. 시원한 육수와 싱싱한 해산물의 만남, 게다가 원기 회복의 대표주자 문어까지 들어가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양식이 아닐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입에 쏙쏙 먹기 좋게 손질까지 해주니 이건 특급 서비스야. 손질을 해드려야 다음에 더 오시죠. 서비스? 네, 서비스 잘해드려야죠. 특급 서비스 제대로 받은 손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먹을 차례. 문어 요리는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높아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 더, 면역력까지 쭉 높일 수 있답니다. 문어 크니까 씹는 맛도 나겠어요? 예, 그렇죠. 당연히 씹는 맛도 나고요. 그런데 또 그런데도 또 부드러워요. 커도 예, 씹는 맛이 있는데 또 부드럽게 잘 씹히니까 예, 연령층이 좀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낙지, 전복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옵니다. 예, 특히나 육수가 끝내줍니다. 육수요? 네. 손님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또 다른 식재료, 바로 육수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날 사용할 육수를 매일 만든다는데요. 저희는 20년간 매일 아침에 백합, 바지락, 건새우, 다시마, 기타 등등해서 한 7, 8가지 정도를 넣어서 육수를 조리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노하우네요. 네, 그렇죠. 저희 비법입니다. 20년간의 맛의 비법, 바로 싱싱한 식재료와 매일같이 정직하게 육수를 만든다는 사실. 여기에 하나 더, 문어와 또 다른 쫄깃함과 탱탱함이 매력적인 칼국수 면 역시 이곳만의 맛의 비결인데요. 보글보글 바다를 품은 시원한 육수에 쫄깃한 면발, 과연 그 맛은 어떤가요? 야, 이 제대로다 이거. 마지막에 이 칼국수를 넣어 먹어야 음식을 다 먹는 것 같지. 두 번째 문어 요리는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수족관을 가득 채운 해산물 보시라. 싱싱한 문어들이 제작진을 반겨주는데요. 안녕, 나도 반가워. 여름엔 문어 숙회가 최고죠. 여름 음식의 별미 싱싱한 문어 숙회를 맛보려면 이곳으로 모여라. 탱글탱글한 식감과 문어 고유의 맛을 입안 가득 음미할 수 있으니 채소와 함께 싸먹으면 더 건강해진 기분인데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 집 단골인데 예, 다른 집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예, 여기는 야들야들하면서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예, 다른 데 가서 먹어보는 맛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적당히 잘 삶아야지 문어가 맛있잖아요. 근데 정말 맛있게 잘 삶으셔요, 여기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다른 집에도 문어 먹어보고 집에서 제사 때도 문어 먹어보잖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이루는 문어 숙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질 좋은 문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최우선. 자고로 식재료가 좋아야 최상의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곳 역시 숙회의 맛을 좌우하는 건 강력한 힘과 오동통한 문어란 사실.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어가 제대로 된 문어를 삶아서 손님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문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어는 삶았을 경우에 이제 맛도 없을 뿐더러 짜고 질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제가 만져봐서 따로 선별해서 빼는 과정이죠. 아니, 그냥 오래 삶으면 질겨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오래 삶는다고 질긴 게 아니라 문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이 질긴 거예요. 예, 이런 애들은 되게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랜 세월 문어 숙회를 만들다 보니 만져보기만 해도 맛있는 문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주인장. 이게 바로 노하우 아닐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어를 삶을 차례. 흐르는 물에 문어를 깨끗이 손질한 뒤 바로 팔팔 끓는 물에 삶아주는데요. 이때 숨은 비법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희는 그냥 삶아요. 이제
어떤 데는 이것저것 뭐 넣고 첨가물을 넣고 삶으시는데 저희는 그냥 삶습니다. 문어의 맛을 중요시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는 문어가 맛있는 거예요. 맛이 있는 문어라면 어떤 물에 삶아도 다 맛있다는데요. 이야, 막 삶은 문어 보이시나요? 마치 그림으로 색을 입혀놓은 듯이 붉은 빛깔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주인장의 본격적인 칼솜씨 뽐내볼 차례. 슥슥 스쳐만 가도 깔끔하게 손질 완료. 이렇게 손질된 문어 숙회는요, 맛도 맛있지만 비주얼 역시 감탄 그 자체인데요. 그 덕분에 SNS를 통해 입소문을 제대로 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여기 몇 번 와서 먹어봤는데 문어 숙회 사시미 이거 생물이라고 하더라. 에이, 아닙니다, 형님. 이거 생물 절대 이렇게 얇게 못 썰어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환장 있네. 속고만 살았어? 사장님! 어색한 연기와 함께 위풍당당 등장하는 사장님. 자신있게 칼과 도마를 가져온 걸 보니 오늘 솜씨 제대로 발휘할 예정인 것 같죠? 얼었는 거 아니에요? 맞지? 네 말 맞지? 두 눈으로 직접 사장님 문어 손질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예술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얇게 써주지? 최대한 얇게 썰어야 문어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문어 숙회. 과연 그 맛은요? 야, 확실히 얇으니까 더 맛있네요. 썰 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숙련된 기술로 얇게 써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어 자체에 맛이 있는 문어냐 아니냐의 그 차이입니다. 입안 사르르 녹는 문어 숙회 맛에 기분까지 절로 좋아지고요. 우리 건강까지 튼튼해지니 올여름 문어 안 먹을 수 없겠죠? 일단 이게 쫄깃쫄깃하면서 이게 입안에 좀 감긴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맛이더라고요. 이게. 좀 얇아가지고 이게 좀 식감이 좀 그래도 두꺼운 것보다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두꺼운 거 못지않게 훨씬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문어는 숙회가 최고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문어 요리집은요, 과연 어딜까요? 쭉 둘러보니 여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물씬 드는데 손님 상위에 등장하는 요리 역시 푸짐한 해산물 요리들 뿐. 도대체 문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문어야, 문어야 너 어딨니? 문어야! 문어 삼합입니다. 문어 삼합인데요. 문어가 정말 이따무시해요. 문어는 대왕문어 삼합이죠.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는 대왕문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대왕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싶은 찰나.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우와, 너무 크다. 동해산 참문어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커요? 보통 저희가 한 10에서 20kg 정도를 사용하고 이것으로 이제 문어 삼합을 합니다. 일반 어린이 몸무게를 훌쩍 넘는 대왕문어의 크기 보시라. 다리 하나 써는데도 만만치 않은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큰 문어를 사용하는 이유 뭔가요? 육질이 삶았을 때 부드럽고 그리고 껍질이 유지가 잘 돼서 숙회로 냈을 때 최상의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동해 대왕문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어 산업에 딱 맞다는 대왕문어. 단단한 모양과 식감 탓에 다른 식재료와 잘 어우러진다는데요. 잘 익은 돼지고기와 쫄깃한 문어, 마지막으로 묵은지까지 접시에 올려주면 문어 삼합이 완성됩니다. 일반 저희가 묵은지에다가 저희만의 이제 가스오다시 가다랑어 포로 육수를 내서 이제 새롭게 저희만의 묵은지로 새롭게 만듭니다. 특별한 레시피를 통해 아주 색다른 맛을 낸다는 문어 삼합. 수육 역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수육은 삶는 거 아닙니까? 네, 수육을 삶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왜 프라이팬에 이렇게 튀기세요? 요 기름이 많은 부위가 저희가 먹을 때 좀 느끼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기름을 빼는 작업입니다. 수육하기 전에. 아, 이게 일반 수육이랑 다른 점인가 보네요? 네, 저희 집만의 이제 비법이죠. 느끼함을 제거한 돼지고기는 곧바로 뜨거운 물에 잘 삶아주는데요. 그 다음 잘 익은 문어와 돼지고기 그리고 특급 소스가 들어간 묵은지까지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고 나면요, 육지와 해산물의 만남 문어 삼합이 완성됩니다. 비주얼이 최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죠?
맛있게 드세요. 예쁜 그릇에 담긴 문어 삼합을 보니 젓가락이 빨라지는 건 당연지사겠죠. 김 위에 수육과 문어, 묵은지까지 함께 올리니 이게 바로 환상궁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김으로 싸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문어 삼합과 함께 문어 요리를 즐겨보세요. 맛과 건강까지 책임지는 문어 삼총사 요리 어떠셨나요? 올여름 기운 없고 지칠 때 문어 요리 드시면서 잃어버린 입맛도 챙기고 건강까지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쫄깃쫄깃해요. 짱! 야, 뭐 문어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사랑받는 그런 식재료인데 저는 대한민국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온 문어 삼합 이거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문어 돼지고기 네. 거기다가 묵은지까지 같이 먹으니까 네. 정말 최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와. 저는요, 네. 사실 저 문어가 통째로 들어간 해물탕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야. 거기다가 조개까지 듬뿍 올라가가지고 아주 육수가 아우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이 되는 느낌. 해장으로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자, 오늘 문어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봤는데요. 네. 이 문어가 참 맛도 좋지만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문어,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어는 고단백, 저열량, 그리고 저지방 건강식인데요. 특히 타우린과 셀레늄 성분이 풍부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 네. 또 문어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과 혈액 순환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또 풍부해서 기억력을 높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률까지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올여름 정말 입맛 없고 기력 떨어지실 때 다양한 문어 요리 중에서 하나를 또 선택을 하셔서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네모세모 이번에는 어떤 소식 한번 이어가 볼까요? 정택 씨, 네. 혹시 이런 명언 아세요? 어떤 명언이요? 한글이 목숨이다. 이야, 네. 알죠. 알아요? 이 네. 멋진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이곳 울산 출신이죠. 그 말 모르면 울산 네.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 외솔 체험배 선생님. 야, 정말 예, 멋진 분이에요. 네. 한글학자 외솔 체험배 선생님이요.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곳 울산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요. 우리 체험배 선생님의 숨결을 따라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러게 네. 최근에 외솔 체험배 선생이 누구인지 네. 그 일생을 따라가 보시려고 그 업적을 알고 싶어서 울산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 가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외솔 체험배 선생님의 얼이 담긴 외솔 기념관부터 또 운치 있는 한옥 숙박 체험 시설까지 김준호, 손심심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한글의 소중함을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여정, 울산 중구로 향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연꽃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왜 거룩하게 생각하느냐면요. 바로 떼약볕에 꽃봉을 올리고 진흙탕에서도 꽃봉을 올리기 때문이죠. 민족의 암흑기에 일제 36년 동안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로서 연꽃을 피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실 훌륭한 분이신데요. 바로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십니다. 한글만큼 오늘 또 뭐냐면은 한옥도 굉장히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 한 1박 하나요? 무슨 자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아니, 1박 좋지 않습니까? 한옥하면 자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옥하면 김준호 한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고풍스러운 한옥의 풍경과 우리 한글을 지켜낸 귀한 분과의 만남, 외솔의 향기를 찾아 떠납니다. 이곳은 외솔 기념관인데요. 위대한 한글 학자 최연배 선생님의 업적을 담아낸 곳입니다. 우리 한글을 지킨 독립운동가이자 평생 한글 보급에 앞장선 최연배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함께할 주인공이신데요. 와, 최연배 선생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보이지. 모든 보이.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나는 사실은 이 선생님 때문에 고통을 엄청 당했어요. 어떤 고통을? 나는 내가 왜 국어국문학과 출신 아니에요. 순수 한글을 대학가가 처음 접한 거예요. 이걸 다 이리 바꿔요. 명사를 보고 이름씨, 동사를 보고 움직시, 그다음에 형용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림씨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쉬운 게 동사라고 움직시 하잖아요. 네. 동사가 뭐지 하는 것보다 동사를 움직이는 그거를요. 그거 해석해 내는 게 더 머리가 아파요. 난 편한데. 이분이 그 한 최고의 그 명언이 뭐냐면은 한글이 목수입니다. 애국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촌 농촌 한글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강조하며 평생을 한글 연구에 힘써온 국어운동가. 이곳은 그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에 대한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입니다. 이 위대하신 분이 바로 여기 바로 이 자리 울산 출신이고 특히 요 병영 출신 병영. 와,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10년에 문을 연 외솔 기념관은 몇 달 전 새 단장을 거쳐 재개관을 했는데요. 전시물들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좀 더 보기 쉽게 꾸몄습니다. 선생님의 업적과 생애를 기록한 전시들은 그가 평소 어떤 위인이셨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1930년대 후반 그 사회적인 분위기 알죠? 모든 그 문화민족 말살 정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뭐 이름도 우리 바꾸게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우리 춤도 못 췄어요 그때. 그런 엄혹한 시대에 1937년도에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우리 말본. 그 힘든 이게 시기에. 최인배 선생이 이게 역작이에요. 이걸 만들어가 이 기초를 닦은 거예요. 이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목숨을 진짜 내걸고하는 거 마찬가지.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긴 말이 뭐냐면 한글이 목숨. 선생님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지금의 가로쓰기 체계를 확립해 국어 정책의 초석을 다진 분도 최현배 선생님이십니다. 강복 이후에 외솔 선생님 대표적인 업적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신문이나 인쇄물들을 찾아보면 다 세로로 나와 있는데 그때 거기 목이 빠진 줄 알았잖아요. 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근데 외솔 선생님께서는 한글은 이렇게 가로로 봐야 편한 문자다. 제가요 도리도리를 잘하잖아요. 또 이제 옛날에는 신문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자로 표기된 게 더 많았고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신문을 봐도 이제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을 쓰고 그 옆에 같이 한자를 써서 네, 이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아는 사람만 알지 말고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쓰자 이거를 정책적으로 또 실현을 하신 분이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십니다. 또한 문교부 편수국장을 지내며 초중등 교과서의 문법 체계도 확립했는데요. 선생님의 이런 숨은 노력과 정신은 지금의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고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념관에 오면 재미난 한글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초성으로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이거 한번 어려운 거 하면 안 돼요? 네, 쉬운 거 아주 쉬운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땡. 아까 저희 많이 보고 오셨는데 이거를 엄청. 우리가 땡땡땡땡. 한글. 이거는 내 생각에는 한글. 한글은 목숨이라고? 네, 한글이 목숨. 이 쌍기역이고 네모고 이렇게. 까마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까마귀 맞는 것 같은데요? 똑똑하네.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꾸미기. 꾸미기 좋아요. 그다음에 꼬마곰, 꼬마곰. 아 재미없다. 네모, 세모, 역사 여행? 네모, 세모. 울산 여행. 맞는 것 같아요. 어때? 선생님, 우리 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념관 이게 옥상이에요, 옥상. 여기가 이제 그 진짜 최현배 선생님 태어나시고 한 돈, 그 기념관이 그 자리에 지어진 거지. 2층 야외 공간에는 선생님이 나고 자란 생가 터를 복원해 뒀는데요. 이곳은 선생님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까지 생활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한글날도 좋고 그 있잖아요. 왜 뭐 외래어 안 쓰는 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지금 왜 사실 한자어로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디안들은 왜 자기 그 이름이 약간 기르도 왜 참 의미가 있잖아요. 늑대와 춤을, 그렇죠. 황야의 바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한 풀어가지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자기 이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깊은 마음의 손심심입니다. 오, 괜찮네. 괜찮잖아요? 나는 빼어날 준자에 하늘 호자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 빼어난 하늘입니다. 참 더 빼어나다.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자기 이름 그러니까 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면에 거 다 내놓잖아요, 그죠? 그 쓸 때 쓰더라도 아, 이런 우리말이 있다는 그것만 좀 인식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김 빼어난 하늘과 깊은 마음을 가진 손심심입니다. 외솔의 향기를 따라간 다음 여정, 한옥 도서관입니다. 바로 요 생가 옆에 그 정말 그 외솔 선생의 어떤 그 한글 사랑 정신을 갖다가 그 공부하는 함으로써 왜 느끼라고 한옥 도서관이 또 있어요. 또 어울리네요, 한옥 도서관. 아우, 정말 어울리지. 외솔 선생님하고 어울리지. 예. 오, 진짜. 야, 고즈넉하다. 입구부터 한옥 향기 뿜뿜 뿜어내는 외솔 한옥 도서관. 한옥 특유의 멋스러움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곳은 도서관답게 다양한 책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 같은 편안한 분위기여서 아이 손잡고 찾아도 좋고요. 조용히 사색하며 책장을 넘기기에도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서울에 두세 군데 있고 여기가 그 한옥 도서관이잖아요. 외솔 한옥. 외솔 한옥. 왠지 좀 솔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좋습니다. 나무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들어오시면 아마 나무 향이 확 나실 겁니다. 네. 솔향이 나요. 네네네. 네, 외솔 최연배 선생 122돌 맞아가지고 네. 기념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념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한글 도서라든지 외솔 최연배 선생님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고 현재 한 책이 한 4,000권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순서가 딱 맞는 게 기념관 보고 그다음에 저 생가 가가지고 왜 조금 이렇게 그거 보고 느낌 좀 즐기시다가 이리 오셔가지고 책 다 펼쳐가 보니까 솔 향을 느끼면서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 진짜 옛날 선비들도 저 누중에 저기서 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연배 선생님의 한글 사랑을 되새기며 책 한 권 꺼내들기 좋은 분위기. 외솔체에서의 낭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 도입한 이 책 읽어주는 로봇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네요. 고마워. 하마도 기쁘게 받아줘. 아, 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이제 오며 가며 여기 외솔 한옥 도서관 들리셔가지고 땀도 좀 식히시고 책도 보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부담스러운 날 시원하게 시간 보내기에 좋은데요. 더위를 잊게 하는 피서지로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움직씨가 붙는 거지. 움직씨가 붙어가지고 별이 별도 움직이게끔. 외솔 한옥 도서관에서 나와 찾은 곳 바로 병영성입니다. 이곳은 조선 태종 때 쌓은 구릉 형태의 성인데요. 병영이잖아요, 병영. 요 울산 사람들은 병영이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비영이다 그래, 비영. 왜 그런 단어를 쓰죠? 병. 여기에 뭐냐면은 조선 전기에 이게 왜구들이 왜 하도 침략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 괴롭히고 하니까 식량 노락질해 가고 하니까 여기에다 이제 왜구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갖다 주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이거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사단급의 어떤 군사 시설이 이게 군사 시설이죠. 당시 약 700명의 군사가 상주했다고 하는데요. 전투 시 적이 오는 것을 막는 치성과 성 외곽을 파서 만든 해자와 같은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영성은 2000년대 들어 재건립하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데요. 울산의 군사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규모 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요 부근에 여기 이제 달천에서 엄청나게 좋은 쇠가 막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달천에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창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낮고 완만한 형태라 오르기 쉽고요.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인데요. 바람이 선선할 때면 나들이객들의 방문도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병행선을 쫙 걸어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또 한번 올라와 보면서 걸으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군사 문화하고 민간의 문화가 왜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혼합이 된 형태를 해가지고 이 도시가 발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성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마을이 있고 이러려면은 식수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식수를 해결해 주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식수 해결뿐 아니라 빨래터 역할까지 한 곳 바로 여기입니다. 산전샘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군인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데요. 불매야 불매 딱딱 불매야 딱딱 불매야 여기가 어둠에뇨 비영산전 아닌가매 불매야 여기가 어둠에뇨 비영산전 여기가 산전샘이라고. 여기가 산전샘이에요? 원래 여기서 빨래하고 물떡하고 하던 유명한 곳이에요. 병영 사람들이 전부 이물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이물이 얼마나 좋길래 이물을 다 먹어? 이게 솟아나는데 지금도 여기 성묘 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록에도 학생지 기록에도 나와요. 이 물이 그 해가지고 하루에 80석 나왔다 하는 식으로. 이 물이 얼마나 흘러 넘쳤으면은 이 앞에 전부 미나리 깡이었대요. 뭐 습하니까. 미나리 깡이고 물이 좋으니까. 당시 이곳의 물을 이용해 막걸리를 만들어 파는 주막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옥이 또 있네요. 이게 이제 어련당이다 해가지고 한옥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요? 네. 어련당은 울산 중구를 대표하는 한옥 체험시설인데요. 한옥의 멋스러움을 느끼며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스폿. 이곳은 한옥 스테이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한옥 향이 솔솔 나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곳인데요. 우리가 한옥 여행을 하고 있는데 딱 여기 딱 들어오니까 또 어련당이라는 또 이름을 딱 안고 들어왔어요. 어련당이. 여기가 이제 동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동천의 옛 말이 어련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따와서 아름다운 말이 흐르는 곳이라고 해서 어련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말은 자라니까 말 그래, 공부할 때 어자예요. 네. 연한 이어질 은 하는 거예요. 말이 이어지는 내다. 말이 이어지는 내다. 그러니까 최연배 선생 같이 말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태어나는 여기는 지금 어떤 곳인가 하는데? 네, 여기는 한옥 체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방이 어련제를 포함해서 7개 방이 있고, 사람들이 쉽게 와서 이제 한옥을 체험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방 하나와 마루로 구성된 객실은 가족들이 사용하기 좋고요. 하룻밤 묵고 가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궁궐 안을 연상케 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 한옥의 우아함이 느껴져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이런 곳에서 멋진 하루를 보내도 괜찮겠죠? 저희는 이제 여기 방이 어련제라고 이 어련제를 포함해서 7개가 있는데 이호예, 병형공 이렇게 예전에 조선시대의 그 조직을 따온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한자 중에서 좋은 뜻을 가진 걸 붙였어요. 예방, 호방.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뜻이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기쁠이 좋을 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쁜 방, 좋은 방, 그리고 향기가 나는 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공부다운 이름이 병방만 안 들어가면 나는 다시는 군대 가기 싫어요. 그 병은 그런 병은 아니고요. 예, 어우를 병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는 병 이렇게 해서 그런 방입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나고 자란 고향에 이런 곳이 있어 의미가 깊은데요. 울산 중구를 방문하면 꼭 한번 들러봐도 좋을 곳입니다. 아니 요즘 한류가 왜 뜨잖아요. 한류가 뜨는데 요렇게 오늘 왜 진짜 요 병영에 와가지고 한글도 느껴보고 그다음에 오늘 한옥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한자가 또 실 한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은 비우고 요 정신 어른 요 한으로 한글과 한옥으로 채우는
나는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할 것 같아요. 제비 몰려 나간다. 제비 홀려 나간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여. 한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 외솔 선생님의 발자취. 그 여행길에서 한옥의 아름다움과도 마주했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네, 외솔 최원배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알게 되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택 씨는 뭐 이미 이렇게 가본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울산에는 매년 한글 축제도 열려요. 외솔 최원배 선생의 고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생가터도 가봤고요. 기념관도 가봤는데 정말 볼 게 많고 아이들한테 알려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규리 씨는 뭐 가본 곳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한글 보급에 이렇게 앞장서신 최원배 선생님의 업적을 또 이렇게 따라가 보는 여행이라서 그런지 정말 더 가야겠다, 정말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단어 말 중에 외솔 최원배 선생님께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이니까 아이들 손잡고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아주 훌륭한 교육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혼자라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솔 기념관에 가시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토요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전시 해설과 함께 기념관도 둘러보시고요, 또 주제별로 체험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 한옥도서관은 비 오는 날 가면요, 처마 밑으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는데요. 멀리서 울산 오시는 분들이라면 한옥의 운치와 그 멋을 느낄 수 있는 어련당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옥 그 향기가, 나무 향기가 솔솔 나는 기분까지 좋아지는 곳입니다. 아유, 어련하겠어요. 이렇게 어련당은요, 귀하신 분들 또는 가족들과 이렇게 여유 있게 휴가를 즐기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룻박 숙박 체험도 해가면서 또 울산에 이렇게 많은 코스의 여행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훌륭한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어떤 분을 모시고 오더라도 참 오길 잘했다, 잘 정했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울산 여행 오시는 분들 저희가 말씀드린 어련당도 좋고요, 병영성과 이 외솔기념관도 함께 둘러보시면 아주 좋은 여행 코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름 여행 계획 잡고 계시고 있다면요, 바다도 좋고 또 계곡도 좋지만 울산은 어떨까 싶습니다. 외솔 최원배 선생님의 향기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정말 무섭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지쳐가는 것 같은데요. 지친 일상에 요즘 딱 어울릴 만한 노래, 이 노래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거 좀 없을까요, 규리 씨? 너무 덥다 보니까 불쾌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서 옆 사람이랑 굉장히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부딪히기만 해도 짜증나.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 노래 쿵짝 노래 들으면서 그 딱이구나. 짝이 잘 맞아요. 생년분 우리는 쿵짝 맞춰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히 가족하고 싸우지 마세요. 덥다고.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다음 주에 만나요.